염증이 눈에 확 띄게 나 염증이요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가다 환자분들이 되게 코가 쪼이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붓지는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것도 염증을 의심해야 돼요. 진짜요? 네. 하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코끝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제일 많고 의외로 염증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식은땀이 옛날에 실리콘만 넣던 시절에 염증 생길 확률이 2%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돼 있었는데 요새 수술하고 나면 보통 한 0.6%? 뭐 이 정도 염증 생긴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걱정을 하실까요? 염증이 한번 생기면 구축 같은 되게 아주 재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더 커지는 거고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코 안에는 균이 되게 많아요. 코 안에는 정상세균총? 말 좀 어렵죠? 정상세균총이라는 이제 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그냥 우리 친구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착한 애들이었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나쁜 애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안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실리콘하고 이렇게 이거 뭐 이물질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점막이 약해질 수 있는데 코를 후비다가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균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코 수술할 때 수술 과정에서 균들이 옮아 들어갈 가능성 높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들이 안에 심어져서 그 균들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고름이 돼서 이제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있다가 그런 증상이 나올 거냐? 보통은 4일, 5일, 6일, 7일? 한 4일에서 7일 정도의 염증이 생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열흘에서 한 2주 정도가 넘어간다면 안전하다고 봐도 돼요. 오케이. 기본적인 염증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빨개지죠. 그리고 부어요. 그리고 아파요. 특히 이제 보형물 같은 거 들어있는 콧대나 이런 데가 이제 뚱뚱하게 부어 오르고 불그스름하게 되면서 아파요. 염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환자분들이 되게 코가 막 쪼이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붓지는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것도 염증을 의심해야 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눈에 확 띄게 나 염증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서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염증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다른 것도 있을까요? 조심해 볼 수. 코가 어느 순간 점점 좀 짧아지는 것 같다.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이 계속 오그라들어요.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그라들다가 그게 치료가 안 되고 계속되면 계속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의 사인이 눈에 띄면 빨리 치료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원에 못 가는 상황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혼자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환자한테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돼요. 왜냐? 염증이 생기면 일단은 원칙이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약을 써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됐고 염증이 완전히 재발하지 않으면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안쪽에 집어넣은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코 수술을 염증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염증의 가능성들이 되게 높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 큰 문제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셨죠?